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버러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 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가 됐는데 빨리빨리 가자고요. 오늘 뉴스가 많죠. 자 배종찬 소장님 네. 시작해도 될까요? 아,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래요.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겁니까, 배 소장님? 한 발 물러선 안철수입니다. 예. 오늘 뭐 오전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뭐 최대 이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화죠. 그러니까 오전까지 협상을 했는데 난항을 겪다가 끝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기 힘들다. 단일화는 결렬됐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1시간 뒤에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수용하겠다. 네.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두 곳의 조사기관 중 한 곳은 경쟁력 조사를, 한 곳은 적합도 조사를 실시하고 단순 합산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대신에 오세훈 후보가 협상의 정권을 쥐면 좋겠다. 오세훈 후보에게 협상의 정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유선 전화 10%를 포함하자. 이것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의 그것도 제안이고. 받아들인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이제 쪽에서? 그렇다면 바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금 촉박하거든요. 빨리 해야 내일 한 오전까지라도 해서 오후 2, 3시에 발표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아직 그런데 최종 단일화 타결 이 뉴스는 또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협상이 더 남아있는지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국민의힘 전 의원들 김무성 이런 분들 세 분이 모여가지고요. 김문수 전 의원 이런 분들 네. 모여가지고 3시까지 좀 합의를 해라.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직접 만나가지고 3시까지 좀 합의를 해라 이런 기자회견했는데 지금 오세훈 후보는 방송기자연합회 토론회에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라이브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런 이유가요. 3시에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조사기관에서 한 3시 30분에 들어가게 되면 밤 10시 이상은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럼 오늘 끝내기 힘든 거죠.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 몇 명까지 한다 이런 것도 단서 조항에 있어요? 다 있죠. 한 1,000명씩 할 겁니다. 그러면 총 2개 조사기관에서 1,000명씩 총 2,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10시까지라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면? 내일까지도 해야 될 거예요. 내일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예. 2,000명을 조사하려면. 예. 그렇군요.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시라 막대 사탕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아주 깨알 같은 정보. 단결 귀에 쏙쏙 박힙니다. 예. 자, 근데 양측에서 오가는 말들 보면은 뭐 거의 뭐 막말 수준이에요 지금. 네, 잘 되겠어요 단일화? 그래서 이게 상처가 계속 커지고 있는 단일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나오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방송기자협회 또 한국 PD 연합회 또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거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인데 이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여사인데 김미경 여사의 이 상황제 아니냐 안철수 후보를 뒤에서 정치적으로 배우 또 조언도 여러 가지 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후보가 이랬죠. 김미경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모님도 김미경인데 혹시 그분 말씀하세요? 김종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내분을 디스한 거면 곧 잘리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정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거의 뭐 안철수 후보가 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뚱커벨 도대체 누구야? 뚱커벨은 뚱커벨입니다. 네. 성대모사를 좀 자제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은영 청취자 최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은영 청취자 이거 문자를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최대희님 필승 저는 해병 188기입니다. 해병이세요? 네, 해병 출신이죠 제가. 몇 기세요 그러면? 저는 해병 이제 간부 후보생 74기.
그러니까 이제 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김운영 씨라는 분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위님까지 하는 거면 같은 부대 근무했던 거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어요. 제가 기억이 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위님. 예. 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맹비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에 제가 이렇게 옮기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이래요. 오세훈 후보는 시장에서 자기 이제 이익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2의 MB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MB는 사실 대통령에서 이익 챙기고 오세훈은 뭐 그분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 표현을 하면 오세훈은 시장에서 또 이익 챙겨 먹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곡동 땅 투기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36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용적률 늘리고 왜냐하면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풀리면서 원래는 개발이 뭐 예를 들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더 60%까지 늘릴 수 있고 용적률도 높아지잖아요. 결국 건물도 높게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비판을 했고요. 결국은 이제 개발 이익 챙기려고 했던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곡동 땅 투기 문제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개발 이익을 본인이 시장됐으면 그냥 뭐 환수하도록 개발 이익 환수할 수 있도록 뭐 어디에 기부를 하든지 안 받겠다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거 다 챙기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근데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 가지 단어를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땅이었는데 바뀌었냐. 제가 설명하면서 반면 그린벨트라는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였는데 이걸 풀면서 내곡동 땅의 가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린벨트가 중요하다는 거. 저도 꼭 놓칠 뻔했는데 중요한 거죠. 그린벨트 꼭 줄 한 밑줄 몇 개 쳐요. 한 100개 정도 치셔야 왜 됩니다. 100개 칩니까? 왜 100개 쳐야 되냐면요. 잘 치시면 뭔가 올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제가 KBS 더 라이브 밤 10시 50분에 하는 거 거기 제가 자주 보는데 최근에는 그 화백으로 변신을 하셨더라고. 빨간 모자 쓰시고. 밥 로즈라고 참 쉽죠. 이거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그걸 패러디하느라고. 붙이라는 거 연기를 좀 제가 잘 세심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연기하면 또 우리 최일구 앵커신데. 간결하게 하세요. 네. 보금자리 주택 지정 제안서가 공개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오세훈 후보 측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고 국장이 정결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그 정무부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김원희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금자리 주택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잖아요. 국토부에 서울시에 제안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장에 서명이 들어가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공개를 했어요. 물론 그 양식에 오세훈 그때 당시 시장 지금의 후보의 사인은 없어요. 그런데 사인란이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인하게 돼 있는데 SH 공사하고 시장이 반드시 사인하게 돼 있고요. 법에도 보면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5항에 보면 주택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한은 시장을 거쳐서 하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과연 모르는 상태에서 정결을 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사항을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오세훈 후보를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 옛날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운동할 때 토론 중에 형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번역을 치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역시가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회 중에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똑같이 이런 불법 선거 뭐 이런 걸로 혐의가 가나요? 어때요? 뭐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어요. 후보직 사퇴. 그렇죠.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기 전에 만약에 누구라도 한 명 정말 양심선언을 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누구라도 이 사실이 오세훈 후보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양심선언 형식으로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시청의 공무원이 나와서 한다. 그럼 물러서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입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지만 누군가 이런 형태의 양심선언이 나오게 되면 오세훈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단일화 토론의 내용을 보면은 재산 신고서의 내용은 봤느냐? 그럼 봤다. 근데 봤는데 모른다라고 한 부분도 좀 사실은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내용을 보고서 나는 어딘지 몰랐다.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또 검사 출신입니다. 이 오세훈 후보를 두둔했어요. 네, 좀 전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대범남. 대범한 남자라면 이런 건 모를 거다. 네. 36억이나 된다는. 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준에 의하면 저는 소심남입니다.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소심남께서는 부인의 뭐 계좌나 이런 것도 얼마 들었는지 다 알아요? 어제 콩나물 얼마 샀는지 전혀 모릅니다. 소심남이라며요. 왜냐하면요. 네. 그거 알려고 하면 큰일 나요.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25일. 네,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어때요? 종합적인 전망. 이번 선거가 진짜 단일화 변수가 중요한데 이렇게 진통 단일화가 되다 보면 지금까지는 LH 사태였거든요. 그런데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서 어떤 후보가 보수 야권 단일화 후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존과는 또 다른 판도. 그러니까 땅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들 개인은 정말 청렴한지 또 깨끗한지 이 부분이 선거에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 5906님께서 그린벨트 그린 푸르게 벨트를 풀었네. 쇼미더뉴스. 자, 최 교수님 두 번째 뭐 보여주실 거예요? 한미 2+2 회담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열렸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 장관, 양국의 한미 간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두 명씩 4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나서 회담한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 열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래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싣고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을 어떻게 하면 폐기하게 할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논의였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 핵탄두 미사일 문제를 동맹의 입장에서 같이 해결하자. 또 하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 문제도 잠깐 이게 멈춰 있었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고요. 전시 작전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예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와 일본 사이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삼각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본도 안 보시고 그냥 술술술 맡겨서 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학과 교수님 아니신 거죠? 신방과 교수입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저한테 주목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접촉 시대에 경고를 날렸다는데 김여정 부부장도 며칠 전에 발편잠 자려면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안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연신 날리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대미 정책에 상당히 능통하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과 협상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최선희 제1부상인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적대 정책 철회 안 하면 계속 무시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담화 내용은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게재가 됐거든요. 공식적인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에서 이메일 등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제일 최대 관심은 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적대 정책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 어렵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 소장님 성대모사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나쁜 이번 괜찮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머지않아서 대미 무력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미사일 발사, 미사일 훈련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유는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미국에서 몇 번 이메일을 하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던 이유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뭐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가능한 한 좀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 가서 대북 제재를 풀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고성으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완전히 자극할 만한 그런 어떤 무력 행동은 안 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동해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무력 행위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1970 청취자께서 역시 최주봉 짱 설명이 간결하네. 잘했쥬.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미국 조지아주고 애틀랜타는 아주 미국에서도 큰 도시인데 에런 롱이라고 하는 총격범이 21살 청년이더라고요. 네, 세 곳의 스파 마사지 샵을 돌면서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1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 8명 중에 4명이 한국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포사회가 충격에 휩싸였고요. 8명 중에 또 6명은 또 아시안계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문제냐. 미국에서도 지금 CN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과연 범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인종차별, 여성 혐오 등의 이유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섹스 어딕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성에 대해서 너무 도착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 교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종차별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 그 젊은 이 범죄자 아버지가 이 젊은이의 차에 GPS를 장착해놨어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상당히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신고했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 이게 사진을 보고 내 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서 플로리다로 가서 범죄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동하려고 하는 걸 경찰이 미리 잡았어요. 근데 그걸 네, 아버지가 가족이 신고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종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까 배 소장도 얘기했지만 전체 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이 한국인이고 대부분이 아시아계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중국인, 뭐 일본인, 우리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희생자 중에는 70세, 50세 이런 어르신도 계세요. 그 이게 무슨 선거 관련된 부분일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게 아시아계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인종차별적 관점에서 접근해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이 그 애틀랜타 경찰에 한번 전화를 좀 넣어주시죠. 지금 바로 할까요? 예, 끝나고 좀 바로 좀 알겠습니다. 내일 좀 이 시간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예스. 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잖아요. 애틀랜타가. 네. 아까 제가 미국 지도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플로리다 위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텍사스주가 있는 거고. 네. 최진봉 교수님이 저는 텍사스에서 교수를 했었죠. 텍사스 스테이트에서. 어때요? 그쪽 이 남부 지방이 좀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법으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13년 동안 미국에서 교수까지 했잖아요. 교수라고 하면 그 사회에 어쨌든 주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놓고는 안 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수장에 대해서 뭐 차별화 이렇게는 안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뭔가 몇몇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교수인데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일반의 가게에 가거나 대놓고는 안 하죠. 대놓고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종차별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다 집에 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발현이 되면서 이제 이런 끔찍한 범행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틀랜타 그러면은 조지아주는 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고향 주이기도 하고
영화 마가렛 미첼 원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배경이 된 도시가 그렇죠. 또 애틀란타하고 또 마틴 루터 킹의 또 주 활동 무대가 바로 애틀랜타죠. CNN 본부가 본사가 있는데 거기 애틀랜타입니다. 거기도 맞아요. 애틀랜타. 코카콜라도 애틀랜타고요.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뉴욕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애틀란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많습니다. 큰 도시 중에 뭐 뉴욕, LA. 그다음에 LA, 시카고, 애틀란타 여기에 이제 한국 교민들이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범죄에 많은 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최 교수님 앞에서 13년 동안 미국 교수 생활하신 분 앞에서 13년. 제가 13년 네. 네. 아는 척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 해제는 주택국장의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이거 거짓말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발도 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죠. 네. 개발 제한 구역을 가리키는 이게 뭘까요? 둥크벨 힌트 주세요. 뻥무르뻥 봉 교수님. 예. 옐로우 벨트는 아니죠? 아니죠. 색깔이 파란색 뭐 그런 건가? 아, 푸르게, 푸른색인가요? 예. 네, 그만하시고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과학에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부모님들이라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나피네 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이 퀴즈가 네. 앞서 9595쇼에서 나갔거든요. 뭐 빨리빨리 하라네 지금 시간 없고. 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